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보아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수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도 이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하원에서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문건을 100% 이제 공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표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표만 빼고 전부 다 찬성을 이렇게 또 해서 바로 통과가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앱스테인에 관한 그런 뉴스들이 어마무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앱스테인 파일 모두 다 이제 공개를 해라. 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이렇게 또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테인에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만 얘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앱스테인 그 파일 공개를 하는 것을 반대를 이렇게 또 했다가 그러다가 공화당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반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숨기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말에 일요일에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파일을 공개를 하는 거 공화당은 전부 다 찬성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또 찬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명 빼고 다 찬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통과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하원에서. 그러면서 그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펜 본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앱스테인이랑 그리고 공범인 이 기슬레인 맥스웰 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그리고 이제 연루가 된 정부 관계자 등 모든 기밀이 해제가 된 기록, 문서, 통신, 수사 자료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하도록 이제 강제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뭐 피해자의 이름이나 뭐 아동 성학대 자료 같은 것들은 이제 공개해서 이제 제외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앱스테인의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10명은 투표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방청석에 이렇게 또 앉아 있으면서 법안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촉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촉구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찬성수로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방청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 하원 의원장은 이 투표를 피하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문건을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민주당에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것이다.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그때를 봐라. 그때는 굉장히 조용히 하고 있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 이제 공화당을 공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짓을 이렇게 또 벌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맡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앱스테인이랑 무언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찬성표를 던지고 한 명만 빼고 다 찬성표를 이렇게 또 던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다 통과를 시켜라 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게 과연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한 명이 이제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공화당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화당원이면서 이름은 클레이 하긴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17년도부터 이제 루이지애나의 3선거구에 이 대표를 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정치적 성향은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클레이 하긴스는 어떠한 경력을 이렇게 또 있었는지 이 하원 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찰관이었고 그리고 이제 보안관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유명해졌냐면은 강력한 그런 어조로
범죄 예방 그런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경력의 발판을 이렇게 또 마련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클레이 하긴스는 이러한 발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이렇게 또 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2020년도에 이 무장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또 게시를 해가지고 비난을 이렇게 또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팬데믹 때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내비쳤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 바이러스를 만들고 무기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뿌렸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1월 6일 그 의사당 그 난입 사건 때 폭력을 유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유령 버스, 고스트 버스가 비밀 요원들을 태우고 국회의사당으로 보내졌다고 이렇게 음모론을 이렇게 또 퍼뜨렸다고 합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제 작년에 그 IT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또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완전히 구구파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똘마니이면서 좀 이제 음모론 같은 거 이렇게 또 믿고 음모론 같은 거 잘 퍼뜨리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요번 이 앱스타인에 관련이 된 그 문건을 100% 이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원 투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다 찬성을 했는데 뭐 민주당 공화당 다 찬성을 했는데 단 이 사람만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졌는데 왜 반대표를 던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 자료가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목격자나 알리바이 제공자, 가족, 뭐 구성원 등 이런 사람들, 이러한 무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뭐 댓글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사람이 4번이나 이혼을 한 그런 경력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댓글도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래가지고 요번에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진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하원에서는 다 이 찬성표를 이렇게 또 던졌는데 단 한 사람만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졌는데 그 반대표를 던진 사람을 이렇게 또 보니까 완전히 구구파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똘마니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하원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되면서 어제 바로 상원으로 이렇게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원에서 바로 만장일치로 다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켜버렸다. 바로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표 한 표 빼고 전부 다 이제 찬성표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바로 통과가 되면서 어제 늦은 오후에 상원으로 이렇게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상원으로 올라오자마자 민주당 대표 척 슈머가 바로 표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뭐 상원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 앱스테인 생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앱스테인 피해자들은 큰 환호를 이렇게 또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또 터뜨리면서 기쁨을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올라갔다라고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이렇게 또 남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오늘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한 다음에 30일 안에 팬분들은 모든 이 앱스타인에 관련이 된 그 자료를 다 공개를 이렇게 떠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단 뭐 피해자의 이름이나 뭐 그런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이 범죄자들 말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공개는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이 보호 장치를 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공개가 이렇게 또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앱스테인 파일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사기극이다. 이것들은 다 호역스다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법안 처리를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또 했거든요. 막으려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지금 뭐 하원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다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하원에서 이제 표를 나온 거를 본다고 하면은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저번 일요일에 얼마 전에 4일 전에 5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180도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이거 통과가 되어야 된다. 공화당은 다 찬성표를 던져라. 라고,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입장을 갑자기 이렇게 또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다. 427표 찬성표가 나오고, 단 한 표, 반대표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통과가 되고, 이제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면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이렇게 또 올라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인만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법안은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30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야 한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무슨 조치를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앱스테인 파일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계속했거든요. 반대를 계속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무슨 질문만 하면은 막 욕하면서 너 뭐냐고 막 저리 가라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80도 이제 바뀐 것은 분명히 무슨 조치를 취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뭐 법무부 장관, 펜본디나 FBI 뭐 국장 뭐 다 해가지고 다 트럼프 대통령 끈앞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공개를 한다. 뭐 당연히 사전에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더 피플즈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앱스테인 브라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앱스테인의 브라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크 앱스테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파일들은 조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크 앱스테인은 익명에 꽤 신뢰를 할 그런 이제 소식통에서 나한테 이렇게 이 소식이 들어왔다. 법무부가 이제 공개를 할 앱스테인 그 파일에서 공화당 정치인들의 이름이 모조리 다 삭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마크 앱스테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일요일에 4일 전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 공화당의 이름들을 모두 다 앱스테인 파일에서 다 지워버렸다. 스크러빙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 라고 어떤 소식통에서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크 앱스테인, 그 제프리 앱스테인의 이제 동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신의 형, 이 제프리 앱스테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2016년도 대선 당시에 후보들에 대한 선거 자체를 무효화할 만큼의 결정적인 정보가 있다. 라고 이 제프리 앱스테인이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동생이 그거를 이렇게 또 들었다. 그러면서 이 제프리 앱스테인은 자신한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 형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었다. 확실한 절트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더러운 짓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문서들을 공개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앱스테인 지금까지 공개가 된 그런 이제 파일들만 본다고 하면은 그 파일들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앱스테인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법안이 다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가 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이제 사인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이제 30일 안에 그 파일이 이렇게 또 나올 테인데 그런데 벌써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나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들은 단 한 명도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뭔가 제가 뭐 조치를 취했다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했었을 것 같아요.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공개를 해라 라고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빈 살만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빈 살만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회동을 이렇게 또 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들이 이렇게 또 와서 막 기자들이 막 인터뷰를 이렇게 됐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ABC 그 기자가 있습니다. 여성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빈살만한테 Your Highness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2018년도에 카슈쿠지 그 암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인텔리전스는 이렇게 이 결론을 지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빈살만 너네에서 암살을 한 것으로 결론을 이렇게 또 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막아서더니만 빈살만은 그냥 가만히 그냥 웃고만 이렇게 도 있었는데 빈살만은 가만히 있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변호를 이렇게 또 해주더라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을 이렇게 또 옹호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카슈쿠지 그 암살 사건을 축소를 하는 그런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빈살만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 왕세자 이 빈살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을 막 이제 감싸면서 그러면서 우리 손님을 당황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자를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슈쿠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슈쿠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출신이면서 그러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빈살만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이제 비난하는 그런 기자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워싱턴 포스트 뭐 기자였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빈살만이 자신의 뭐 요원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암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 요원들이 뭐 CIA 뭐 FBI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요원들이 이 암살을 한 게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또 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 빈살만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제 좀 외면을 이렇게 또 당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암살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언론인을 이렇게 또 암살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국제 사회로부터 이제 좀 제외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끄집어 올려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 카슈쿠지를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을 했다고요.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다. 이 카슈쿠지는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카슈쿠지를 좋아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를 좋아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things happen 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그 암살 사건을 축소를 하는 그런 발언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의 정보기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이 카슈쿠지를 납치를 하거나 살해를 하는 그런 작전을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빈살만이 살해를 이렇게 한 것이다, 암살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을 이렇게 막 보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슈쿠지의 이제 미망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을 이렇게 옹호를 이렇게 하면서 이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9년도 이 인터뷰에서 카슈쿠지 그 암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미망인은 왕세자가 나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살만은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암살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엄청난 실수이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사건을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는 빈살만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카슈쿠지 사건 이후로 이제 첫 번째 미국 방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관계를 개선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빈살만은 이제 미국에 한 6천억 달러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투자를 나는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그런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따봉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F-35 전투기를 판매를 할 계획이다 라고 이제 확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이랑 좀 우려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F-35를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절대적인 군사 우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F-35를 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우위에서 좀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훌륭한 동맹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둘 다 최고급의 장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제 또 이제 빈살만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을 이렇게 또 감싸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또 표출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기자한테 엄청나게 이제 명박을 주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뉴스에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동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악관에서 또 이제 만찬을 이렇게 또 가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을 이제 초청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만찬을 이렇게 또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 블랙타이 만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블랙타이 이제 만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만찬을 이렇게 또 즐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참석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 여기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여기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IFA 회장도 참석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FIFA 회장은 지금 이 FIFA에서 평화의 상을 지금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FIFA 회장도 여기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세계 최고 부자들이 여기에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런 만찬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그 대통령 그 권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만찬을 이렇게 또 즐기면서 비즈니스 커넥션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런 빈살만 대변인도 이렇게 또 해주고 만찬도 이렇게 또 열어주고, 어쨌든 간에 금융, 테크 기업, 에너지 분야의 고위 경영진들이 이제 참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AMD의 리사 수도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사업가들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쉐브론 엑세큐티브, 포드 자동차 엑세큐티브, 굉장히 고위 관리자들이 다 이렇게 또 참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F-35를 지금 팔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F-35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전투기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공격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F-35 전투기는 이 국방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가장 비싼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F-35 개발은 펜타곤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그램으로 이 F-35 한 대당 7,7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전투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F-35는 해군도 쓰고 공군도 쓰고 해병대도 쓰고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런 전투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해병대 버전은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또 이착륙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F-35는 이 너무나 이제 복잡한 설계로 인해 가지고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보수를 위해 가지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F-35는 많은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뭐 하나 뛰어난 게 없다. 그냥 뭐 두루두루 잘하기는 잘하지만 엄청나게 뛰어난 것은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F-35에 대한 그런 이제 평가가 이렇게 또 있는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이제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F-35를 이렇게 또 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국으로 기술들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생각 없이 F-35를 팔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F-35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F-35를 갖게 된다고 하면은 그 군사력이 훼손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편이느냐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 편이느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비즈니스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한테 잘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F-35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팔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우리 동맹이다. 둘 다 팔 수가 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우리들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0 체크를 미국 국민들한테 다 보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0만 이상 버는 부자들한테는 주지 않고 $10만 미만으로 버는 미국의 중산층들한테 모두 다 $2,000씩 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2,000 수표를 $10만 미만인 모든 미국인들한테 지급을 이렇게 또 할 경우에는 총 비용이 $450 빌리언, 4,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2,000 체크를 내년 중반쯤에 준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중간 선거 있기 바로 전에 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퍼퓰리즘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사람들한테 표를 지금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2,000를 주면서 표를 지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표를 $2,000로 지금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2025년도 이 관세 수입을 본다고 하면은 $1,950억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1,950억 달러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2,000씩 쏠게 라고 했는데 그 $2,000씩 쏘는 게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2025년도 관세 수입이 $1,950억 달러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쓰려고 하는 돈은 $4,500억 달러. 절반도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2,000억 달러도 못 벌었다고 해요. $2,000억 달러도 못 벌었는데 그거를 다 써도 미국인들한테 $2,000씩 못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회계연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4,200억 달러가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려고 하고 있는 돈은 관세를 다 벌은 돈을 전부 다 미국인들한테 $2,000씩 지금 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시 말해서 이 관세 정책은 자신의 퍼퓰리즘 그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타리프 미국인들한테 $2,000씩 지금 쏘려고 하고 있는 것은 1년치 관세 수입을 넘는 그런 규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관세를 이용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국가 부채를 상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농민들을 구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쓰려고 하는 것은 표를 지금 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왕같이 그 독재자예요.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이 어떻게 잘 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만 잘 되면, 자신만 뽑히면 되고, 이 부자들만 잘 되면 돼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의 그 감세 정책을 해주고, 이 부자들이 이 페더럴 텍스에 안 내도록 해주고, 그리고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관세도 전부 다 국민들한테 쏘면서 표를 지금 사려고 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관세 이거 벌어들여가지고 부채를 상환을 한다며, 국가 부채 엄청나게 많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를 계속 더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는 더 빠르게 지금 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 중산층들이나 이 저소득층들은 계속해가지고 혜택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혜택이 줄어들고 있고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감세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텍스를 더 안 내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엄청나게 흡입을 하면서 지금 뭐 우리들한테 그 관세가 다 우리들이 내야 하는 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관세를 엄청나게 뜯어 먹으면서 그 관세를 다시 되돌려주면서 트럼프 대통령 표를 지금 공화당 표를 지금 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관세 정책은 자신이 그 퍼퓰리즘을 쓰기 위해 가지고, 그 공화당 표를 사기 위해 가지고 내년 중반쯤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그 중간 선거 바로 전에 준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바로 전에 줘가지고 공화당의 표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거 진짜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 작전에 먹혀 들어간다? 미국 사람들이 바보 똥멍충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15,000여 명 이상, 최고 17,000여 명 정도의 군사력을 지금 거기다 배치를 이렇게 또 해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마약 때문이다. 너네들이 마약을 계속 이렇게 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네수엘라 이 마약선들을 다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이 마약 문제인 펜타닐을 전혀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의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인들한테 우리 미국의 마약 문제가 너무나 심하다. 그리고 진짜 심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또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약 문제 가장 심각한 그 부분은 바로 펜타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펜타닐을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랑도 계속 이제 무역 전쟁,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그리고 멕시코한테도 계속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펜타닐이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어마무시한 군대를 이렇게 또 배치를 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너네 마약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거가 전혀 부족하다 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군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배들에 대해 가지고 21척 이상의 배를 지금 격침을 시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폭발을 이렇게 또 시키면서 지금까지 80여 명 이상이 사망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배들이 마약선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에서는 그 증거를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근거가 부족하다. 지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마약 문제가 펜타닐 때문에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펜타닐을 생산을 하는 그런 이 마약 나라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펜타닐을 거의 생산을 하지 않는다. 예, 지금 이 미국으로 밀매가 되고 있는 이 펜타닐은 거의 대부분 멕시코에서 제조가 돼가지고 넘어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미국 시민들이 이 멕시코에 그 펜타닐을 밀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도 이제 마약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들어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코카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코카인이고, 그리고 해상으로는 거의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마약들 중에 단 3%만 해상으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그 마약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들을 거기다가 그렇게 많이 뒀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베네수엘라에서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자위권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Trump is targeting it anyway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상관없어. 이 베네수엘라가 마약을 만들어내고 지금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마약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 마약 때문에 너네를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국제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도 계속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정확한 증거가 없이,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장 해석을 이렇게 따면서 그냥 이 베네수엘라에서 나고 있는 그 배들을 다 격침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뒤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마두로가 독재 정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번 대선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뽑혔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뽑혔는데, 그런데 이 마두로는 독재 정권을 계속 이어가면서 군사를 계속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그 뽑힌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이렇게 또 갔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두로 그 독재 정권을 이제 뒤바꾸려고 지금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최후 통첩을 거의 최후 통첩이죠. 최후 통첩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으면서 마지막 대화 기회이다 라고 어제는 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이 베네수엘라의 정권은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잘못된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다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신의 그 에어포스 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성 기자한테 돼지라고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에어포스 원에서 이 기자들이랑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잠시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잠시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뉴스에 어느 여성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이제 질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제프리 앱스테인 그 파일 공개 관련이 된 질문을 이렇게 또 하면서, 파일에 유죄를 입증을 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왜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앱스테인 그 파일 공개를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을 블룸버그 통신에 여성 기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를 향해가지고 quiet, 피기, 조용히 해, 이 돼지 새끼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성 기자한테 돼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비판이랑 비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언론인들,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향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CNN, 제이크 테퍼라고 하는 앵커는 트럼프 대통령은 혐오스럽고 전혀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 폭스 뉴스의 그 앵커였던 칼슨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끈앞풀이였던 그 칼슨조차도 혐오스럽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의 이제 대변인은 우리 백악관 기자들은 공포나 편견 없이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수행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꿋꿋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질문을 계속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전 백악관 출입 기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길거리 폭력배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기자들한테 돼지 새끼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조용해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돼지 새끼라고 욕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욕을 해버린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미국에서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그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픽이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테인 파일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심란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국제 여성 미디어 단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외모를 기반을 해가지고 여성들을 모욕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예전에도 1996년도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한테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스 유니버스 그 소유자였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스 픽이라고 팔이 조금 쪘었었다고 하네요. 그때 그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가 그러면서 또 픽이라고 그때도 이제 여성 우승자한테 비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비난이 많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동료들한테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참 너무나 짜증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너는 좀 이제 창피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 이 공립학교에서 10개명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 것을 의무화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텍사스 공립학교에서는 10개명을 이제 밤마다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고 이 텍사스 주지사가 사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학부모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기독교이기는 기독교이지만 이거 뭐 기독교를 너무나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 판사는 14개의 이제 텍사스 학군에 대해 가지고 10개명 포스터 붙인 것을 철거를 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위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종교 같은 것들을 이제 강요를 이렇게 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특히 이제 공화당 주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독교가 기독교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기독교 그런 10계명 같은 것들을 교실마다 붙이고 있다라는 게 이거 거의 북한의 김정은 그 사진이 교실마다 붙여져 있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미국의 그 상징과도 같은 그런 프리덤이라는 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미국을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또 목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여성이 노인들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1160만 달러나 이렇게 또 쳤다. 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 세탁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0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쪽팔린 것 같아요. 쪽팔린 것 같은데. 이 여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알케디아에서 이렇게 또 거주를 하고 있는 43살의 신티아 송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신티아 송이면은 이거 한국 사람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또 보는데, 알케디아가 여기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사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름이 신티아 송이에요. 송. 예, 한국 사람일 수 있는 게 가장 크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보는데, 예, 어쨌든 간에 1160만 달러나 이 노인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뜯어냈다. 1160만 달러. 와, 미쳤습니다. 뜯어내면서, 그러면서 범행 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다. 2년 안에 1160만 달러를 노인들로부터 이렇게 또 뜯어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노인들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사기를 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부 관료인 것처럼 이렇게 또 사칭을 이렇게 또 하면서 법 집행관 기관 이렇게 또 사칭을 이렇게 또 하면서 피해자들을 이렇게 또 속여가지고 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게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신티아 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조직원으로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 세탁의 조직 관리자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5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수십 개의 사업자 은행을 개설을 해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하네요. 사기를 이렇게 쳐가지고 뭐 정부 기관인데 돈을 여기로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돈을 보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사기를 이렇게 또 치면서 입금된 돈의 5%에서 이제 10%의 수수료를 이렇게 또 챙긴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중국이나 홍콩으로 그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또 송금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행들도 속이고, 그러면서 한 180여 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소 1160만 달러를 사기를 당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중에 한 270만 달러는 동결을 이제 당해가지고 회수가 되기는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또 사기를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한 180여 명 정도가 이제 피해자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들 중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이제 평생 모았었던 그 돈들을 한 번에 이렇게 또 날리는 등 좀 너무나 심각한 그런 피해를 이렇게 또 입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기가 가장 나쁜 게 아닌가. 사기는 절대 용서를 해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1160만 달러나 이렇게 또 사기를 쳤는데 형량이 10년밖에 안 돼? 이건 뭐 더 받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아니 송씨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뭐 중국 사람일 수도 있기는 있는데,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너무나 창피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니발 크루즈에서 사망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카니발 크루즈 그 침대 밑에서 어떠한 10대 소녀가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는데, 18살 소녀가 이렇게 또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그 용의자가 어쩌면은 스텝 시스터일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의붓 형제가 용의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한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니발 그 배 안에서 침대 밑에서 이제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출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치얼리더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었을 그 당시에는 담요로 이제 감싸져 있었고, 그리고 구명조끼로 덮여져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한 그 시점이 이 공해에서 국제 공해에서 사망을 이렇게 또 한 것이기 때문에 FBI가 지금 수사를 주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플로리다나 뭐 텍사스 이런 곳에서 사망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제 공해에서 이 사망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FBI가 수사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FBI는 그 의붓 형제랑 다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마약 같은 거 이렇게 됐는지도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카니발 크루즈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카니발 크루즈 이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 크루즈 선이 진짜 너무나 재밌었거든요. 저는 뭐 7박 8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멕시코 다녀오는 거 이제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나 재밌습니다. 뭐 크루즈 안에 뭐 없는 게 없거든요. 거기서 음식 계속 주지, 식당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골라서 막 계속 먹을 수가 있지. 뭐 카지노도 있고, 그리고 가판에 올라가면은 수영장도 여러 개가 있고, 스파도 있고, 그리고 놀이기구도 있고, 그 수영장 놀이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도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쉴 새 없이 이렇게 또 놀 수가 있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가 범인인지 잘 좀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은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술주들이 4일 연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상승세로 이렇게 또 돌아섰는데, 왜 이렇게 또 돌아섰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알파벳 주식, 이 구글의 주식이 지금 상승세를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기술주들이 살짝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S&P 500 조금 이렇게 또 오르고, 그리고 나스닥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한 버블이 이렇게 또 쌓인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었거든요. 매도 압박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강력한 실적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늘은 다시 매수세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가의 분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 거품이 붕괴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너무나 과장이 됐다 라고 어느 한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주식을 계속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미 상무부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달 이 미국의 상품 및 그 서비스 무역 적자는 596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전월 대비를 해가지고 23%가 급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가 급감을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급감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 하면은 수입이 5.1% 감소를 해가지고 적자가 이제 많이 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입이 감소를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제 관세의 영향이 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입이 5.1% 이렇게 또 감소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로우스는 3분기 실적이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를 이렇게 또 상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늘은 로우스 4% 이상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TJ 맥스 있지 않습니까? TJ 맥스도 실적 그리고 이제 매출이 예상치를 이렇게 또 상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3%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타겟 있지 않습니까? 타겟은 소비 심리가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의 주식은 1% 이상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아래 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구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이 AI 제미나이 3.0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AI에 대한 optimism, 그 긍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제 낙관론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구글의 주식이 알파벳의 주식이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미나이 3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제미나이 2나 2.5에 비해 가지고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컨텍스트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나은 답변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픈 AI에 챗GPT 5 모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랑 지금 이 제미나이 3랑 경쟁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챗GPT5도 이제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제미나이 3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챗GPT보다는 제미나이 이렇게 더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챗GPT를 이렇게 더 썼었는데 챗GPT가 느리더라고. 느려가지고 제미나이를 써보니까 엄청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고 뭐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 이렇게 더 쓰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AI 열심히 지금 뭐 무료이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쓰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르쉐에 대한 뉴스도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또 이제 포르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포르쉐 카이엔,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그 SUV 있지 않습니까? 그 카이엔 SUV가 완전 전기차로 이렇게 또 요번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포르쉐 역사상, 그 카이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양상 차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르쉐 모든 차량을 포함을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포르쉐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르쉐 카이엔 2026년도 그 전기차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1139마력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모터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제로 투 60 있지 않습니까? 제로 투 60가 단 2.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최고 속도는 162마일을 이렇게 달릴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타이칸 터보 GT가 가장 이제 마력수가 높은 1019마력이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1139마력으로 카이엔 전기차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포르쉐 카이엔 전기차 터보는 16만 3천 달러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네요. 그리고 가장 싼 포르쉐 카이엔 전기차는 스탠다드는 10만 9천 달러부터 시작이 된다. 와,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네. 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고급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10만 달러가 다 넘어가나 봐요. 이 포르쉐 911도 이제는 10만 달러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비싸고. 그리고 이제 포르쉐 카이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은 113 킬로와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스템은 800V 전기 아키텍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충전이 10%에서 이제 80%대까지 단 16분 만에 충전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옵션도 제공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주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 말쯤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라져가지고 전기차 이렇게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주춤한 것도 이렇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 자동차 회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오랜 기간이 이렇게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우선 이렇게 또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박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타겟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타겟에서는 올해 이제 연간 수입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소비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할인 상품만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진짜 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돈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할인 상품만 지금 찾고 있고, 그리고 이 타겟에 이렇게 또 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도, 이 방문객들의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간 그 EPS 있지 않습니까? Earning per Share의 전망을 기존의 7달러에서 9달러를 7달러에서 8달러로 상한선을 낮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올해 이제 헐리데이 시즌이 남긴 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번 이제 헐리데이 시즌에도 생각보다는 좀 이제 덜 소비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지만 뭐 TJ 맥스나 이 마셜이 있지 않습니까? TJ 맥스는 올해 이제 할리데이 시즌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TJ 맥스는 오히려 가이던스를 지금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인들이 할인 매점을 더 많이 찾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그냥 미국인들이 원래 그냥 보통 가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싼 것을 더 많이 찾고 있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돈이 지금 정말로 많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내년 초쯤이나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로 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속도가 굉장히 큰 이점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나왔었던 이 전기차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레인지를 이제 많이 높여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레인지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약한 모터를 넣고, 그리고 모터를 굉장히 적게 쓰면서 느리게 가면서 레인지를 늘릴 수 있는 좀 이제 재미없는 그런 차를 이렇게 또 내놓았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나타나더니만 테슬라는 엄청나게 가장 빠른 그런 전기차이면서 엄청난 그런 차이다라고 이렇게 또 광고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때 이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이 인기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또 많이 샀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전기차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찾지를 않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뭐 속도 같은 걸로 전기차를 사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 전기차들의 가격이 너무나 높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격을 인하를 하고, 그리고 충전하는 게 좀 이제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기름 넣는 거에 비해 가지고 충전하는 게 너무나 불편하다 보니까 충전하는 그런 환경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충전을 하면은 좀 이제 레인지가 적으면은 충전하는 속도도 느린데 레인지까지 적으면은 타는데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개선이 되어야지만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돼 가지고 더 많은 다시 인기를 이렇게 또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동차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전기차가 조금 이제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답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츰차츰 기술이 이렇게 또 발전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모두 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모두가 가격 인하가 되고 충전 환경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길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확실히 이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전기차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